2조 최종 기말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멀티레벨 3D 가상 환경에서 뉴로사이언스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한 강화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의 큰 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뉴로사이언스에 기반한 띠오리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프로젝트를 구상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니티 게임 엔진을 이용해서 3D 환경을 제작했고 해당 환경을 세 종류의 알고리즘으로 학습시켰습니다. 그리고 뉴로사이언스의 관점에서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 알고리즘별로 학습된 결과를 분석해봤습니다. 그럼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이론적 배경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명체에게는 총 3가지 타입의 지각이 있습니다. 시각, 청각과 같은 외부 세상을 지각하는 것을 익스테로셉션이라고 하고, 근육 등과 같은 운동기관의 상태를 지각하는 것을 프로프리오셉션이라고 하며, 온도, 배고픔 등의 몸의 내부 상태를 지각하는 것을 익스테로셉션이라고 합니다. 많은 AI 연구가 시각과 같은 익스테로셉션을 사용하지만 최근 로봇과 아래를 함께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프로프리오셉션만으로도 제로샷 트랜스퍼가 될 수 있음을 보임에 따라 향후 3가지 타입의 지각을 모두 사용하는 AI와 로봇의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뇌과학에서 인테로셉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테로셉션에 대한 컴퓨테이셔널 모델로 총 2가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각각 호메오스태틱 RL과 액티브 인퍼런스입니다. 호메오스태틱 RL은 Where do reals come from이나 Where does value come from과 같은 질문을 던지셨던 연구자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던 호메오스테시스에 대한 뇌과학의 컴퓨테이셔널 모델입니다. 2014년에 케라마티와 거트킨에 의해 제시된 모델로 대부분은 RL과 비슷하지만 리워드를 계산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HRL에서는 글루코스, 템퍼레처와 같은 호메오스태틱 베리어블스로 형성되는 스테이트 스페이스에서 이상적인 셋 포인트를 정의하고 현재의 스테이트와 셋 포인트 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리워드가 커지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2017년에 발표된 요시다의 논문에서는 이런 리워드 계산에 사용되는 호메오스태틱 베리어블들을 아예 옵저베이션으로 제공해서 학습을 하여도 학습이 잘 진행됨을 보였습니다. 흥미롭게도 HRL은 저희가 수업 중에 배운 골 컨디션드 RL과 유사합니다. 골 컨디션드 RL에서 리워드가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골 레프레젠테이션과 현재 스테이트 레프레젠테이션의 거리로 계산되는 만큼 두 접근 모두 레프레젠테이션 레벨에서의 거리로 리워드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액티브 인퍼런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액티브 인퍼런스의 연구는 1990년도부터 이야기되어 왔던 Perception as Bayesian Inference 관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관점에서는 노이즈가 있는 환경에서의 perception은 인퍼런스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뇌과학자 칼 프린스턴은 이런 관점을 이어 실제 뇌에서도 이러한 베이지안 인퍼런스를 바탕으로 perception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모든 생명체는 환경과 액티브하게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인퍼런스 과정이 액티브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를 액티브 인퍼런스라고 하였습니다. 액티브 인퍼런스에서는 기존의 리얼 맥시마이제이션 RL과는 다르게 프리 에너지 미니마이제이션으로 모델들이 계산되게 됩니다. 프리 에너지는 물리학에서 사용되는 개념과 통계학 및 인포메이션 티오리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나누어서 바라볼 수 있으며 액티브 인퍼런스는 인포메이션 티오리의 관점에서의 프리 에너지를 이야기하고 이때의 프리 에너지는 에이전트가 만든 모델과 실제 환경의 모델이 다를 경우 커지고 같아질 경우 작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생명체 및 에이전트는 자신의 모델과 실제 환경의 모델을 유사하게 하여 프리 에너지를 미니마이즈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RL 연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컨트롤 에스 인퍼런스의 접근 및 베이지안 RL의 경우 액티브 인퍼런스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 둘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으며 해당 연구에서는 둘의 접근이 수학적으로 매우 유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두 연구 분야에서 사용되던 개념들이 함께 사용된 연구들이 점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뇌과학에서 인테로셉션 및 퍼셉션에 대해 theoretical하게 진행된 결과 등장한 호메오스태틱 RL과 액티브 인퍼런스는
RL 분야에서 퍼포먼스 옵티마이제이션을 중점으로 진행된 결과 등장한 골 컨디션드 RL 및 베이지안 모델 베이스 RL가 서로 수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인테로셉션의 컴퓨테이셔널 모델들이 AI에 적용될 수 있고 이를 인테로셉티브로 정의하였습니다. AI는 생명체와는 다르게 몸이 없는 관계로 몸이 없을 때 인테로셉션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뇌과학에서 진행되던 인테로셉션에 대한 연구들에서도 이미 몸을 기준으로 한 인테로셉션의 정의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테로셉션의 하나인 몸의 균형을 잡는 정전기관의 경우 귀 속에 있고 익스테로셉션으로 보통 구분했던 미각도 인테로셉션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몸을 기준으로 하는 인테로와 익스테로가 아닌 value representation을 얼마나 스테이블하게 형성하는지 아니면 플렉서블하게 형성하는지 그리고 외부 환경의 모델을 얼마나 축소해서 담고 있는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인테로셉션 및 익스테로셉션을 재정의하려고 합니다. 새롭게 정의된 인테로셉션은 value representation을 기준으로 정의되므로 몸이 없는 AI에서도 정의될 수 있고 스테이블한 value representation은 향후 다이너미컬한 환경에서 적응해야 하는 AI 및 로봇 분야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정의한 인테로셉션에 따라 저희는 호메오스태틱 베리어블이 에이전트의 스테이블 밸류 레프레젠테이션을 형성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가지고 있으며 에이전트를 다이너미컬 인바이러먼트에서 학습한 후 레프레젠테이션을 분석하여 가설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환경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유니티 게임 엔진으로 에이전트를 학습시킬 환경을 제작했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환경은 나오토 요시다의 이 논문에서 사용한 태스크를 기반으로 한 Two Resource Survival Problem입니다. 생명체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체 내부 상태를 일정한 범위 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신체 내부 상태가 이 바이어빌리티 존을 벗어나면 생명체는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체는 생존에 필요한 다양한 리소스들을 비헤이비어 컨트롤을 통해서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생명체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리소스들이 있지만 이 논문에서 요시다는 문제를 단순화해서 2개의 리소스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태스크를 만들었습니다. 태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쪽이 게임을 실행시켰을 때 볼 수 있는 창입니다. 여기는 에이전트의 뷰, 여기는 탑 뷰, 미니맵입니다. 왼쪽은 에이전트의 뷰를 더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띄워뒀습니다. 에이전트는 생존을 위해서 2가지 리소스인 빨강, 파랑 큐브를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여기 각 리소스에 대한 에너지 레벨이 있고 이 에너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일정하게 떨어집니다. 에이전트가 큐브를 먹으면 해당 큐브의 색깔의 에너지 레벨이 조금 오릅니다. 2가지 에너지 레벨 중에서 하나라도 모두 떨어져서 0이 되거나 큐브를 너무 많이 먹어서 에너지가 완전히 꽉 차면 에이전트는 죽게 되고 마이너스 리워드를 받습니다. 항상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혹은 바이어빌리티 존을 벗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앞으로 가기, 왼쪽 회전, 오른쪽 회전, 먹기,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기 5가지 액션을 할 수 있습니다. 학습을 할 때는 2종류의 옵저베이션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2가지 리소스의 에너지 레벨이고 하나는 에이전트가 보고 있는 비주얼 옵저베이션입니다. 요시다는 이 옵저베이션을 신체 내부의 정보이고 이 옵저베이션은 신체 외부의 정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인테로셉션을 몸이 아닌 밸류를 기준으로 새로 정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항상성과 관련이 있는 정보가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에이전트가 안정적인 밸류 레프레젠테이션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기본적인 환경에서 학습된 에이전트를 다이나믹한 환경에서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조금 더 확장된 태스크들을 구현했습니다. 먼저 장애물이 추가된 환경입니다. 큐브 이외에도 장애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무가 매 새로운 라운드마다 랜덤한 위치에서 생성됩니다. 다음으로는 외부 환경의 좀 더 다이나믹한 변화를 위해서 밤낮이 바뀌는 환경을 구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는 순서대로 커리큘럼 러닝을 할 6개의 환경을 제작했습니다. 버전이 높아질수록 장애물과 밤낮이 추가되고 큐브의 개수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만든 환경은 3가지의 알고리즘으로 학습을 시켰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Brain Inspired 알고리즘인 Active Inference이고, 이 알고리즘의 결과와 비교해보기 위해서 강화학습의 모델 프리와 모델 베이스드 알고리즘을 각각 하나씩 선택했습니다. 특히 월드 모델은 Deep Active Inference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2가지 알고리즘은 수업에서 다뤘지만 Deep Active Inference는 생소하실 것 같아서 알고리즘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혹시 Deep Active Inferenc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페이퍼 리뷰 영상 중에서 2조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액티브 인퍼런스 모델은 다음과 같은 5 요소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각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 다운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코더 부분에서는 인풋 이미지를 히든 스테이트로 변환하고 디코더에서는 반대로 히든 스테이트를 이미지로 변환합니다. 인코더의 인풋과 디코더의 아웃풋의 디퍼런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다음은 모델 탑입니다. 히든 스테이트를 액션으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후 설명해드릴 몬테카를로 샘플링에서 도출한 액션과 최대한 비슷한 결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모델 B들은 히든 스테이트와 액션이 입력되면 이를 통해 다음 히든 스테이트를 유추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웃풋을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트릭을 통해 히든 스테이트의 사이즈로 맞춰줍니다. 예측한 히든 스테이트와 실제 다음 히든 스테이트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몬테카를로 샘플링은 가능한 액션 스페이스의 각각의 결과에 따른 히든 스페이스를 생성하고 expected free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액션을 도출합니다. 비교적 정확하지만 컴퓨테이셔널 로드가 높기 때문에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모델 탑이 이를 대체하게 됩니다. 둘이 도출한 액션의 디스턴스에 따라 러닝 레이트가 가변적으로 적용되는데 이를 오메가라는 파라미터를 통해 이루어지며 논문에서는 이를 탑다운 어텐션의 요소를 담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몬테카를로 트리 설치는 마찬가지로 expected free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액션 플래닝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헤빗, 즉 모델 탑이 도출하는 액션들을 사용해보고 특정 스레시홀드를 넘지 못했을 경우 아직 학습이 부족하다 판단, 몬테카를로 샘플링이 도출한 G를 나중에 적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각 알고리즘별로 학습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험을 GPU에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환경당 학습이 되는데 대략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한 것만큼 많은 환경에서 실험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X축이 에피소드 그리고 Y축이 각 에피소드별로 에이전트가 살아남은 시간입니다. DQN으로 학습을 시킨 결과 1.0에서는 학습이 되었고 해당 웨이트를 이용해서 1.1에서 커리큘럼 러닝을 했을 때는 조금 더 빠르게 학습이 되기 시작했지만 1.2에서는 잘 학습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1.2에서 밤낮의 변화로 인해서 비주얼 옵저베이션이 지나치게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델 베이스드 알고리즘과의 비교를 위해 월드 모델에서도 학습을 시도하였습니다. 시간의 부족으로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이미지와 더불어 호메오스태틱 에너지 정보를 오토인코드의 입력값으로 주었습니다. 일단은 별도의 드림 인바이먼트에서 학습하는 것은 염두하지 않고 별도의 골이 없는 상태에서 오토인코드를 학습시킨 뒤 순차적으로 RNN 모듈을 더하는 방식을 계획했었습니다. 디벡티브 인퍼런스는 DQN보다 학습의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해서 1.0에서만 학습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DQN만큼은 아니지만 학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이 Next Observation을 어느 정도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DQN, 월드 모델,
Deep Active Inference 세 가지의 알고리즘을 학습시켰는데 세 가지의 알고리즘 중에서 아직까지 끝까지 제대로 학습된 모델이 1.0 환경에서의 DQN뿐이어서 이 DQN 모델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이후의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학습한 모델에서 레프레젠테이션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PCA를 활용하여 레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봤습니다. 이때 사용된 데이터는 학습된 DQN에서 각각 호메오스태틱 베리어블과 연결된 레이어, 그리고 CNN의 마지막 레이어의 노드들의 액티베이션 값이며 각각 50개와 16,385개의 노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액티베이션 값은 학습이 완료된 후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얻은 데이터입니다. PCA는 디멘션을 두 가지 방법으로 축소하였으며 첫 번째는 타임 스텝을 축소하였고 두 번째는 노드를 축소하였습니다. 먼저 타임 스텝을 줄인 결과 호메오스태틱 베리어블이 원형을 형성하는 패턴을 보였으며 노드를 축소한 결과 타임 스텝별 노드들이 특정한 공간 속에 계속 머무는 형태를 발견하였습니다. 앞서 본 PCA 결과 패턴이 등장하는 것까지는 알 수 있지만 저희가 세운 가설을 검증하기에는 추가적인 분석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이너믹스의 연구에서 사용되는 개념인 픽스드 포인트 그리고 어트랙터 등을 고려하여 분석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며 이를 바탕으로 먼저 픽스드 포인트가 있는지를 찾고 호메오스태틱 베리어블이 픽스드 포인트 형성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픽스드 포인트가 환경의 변해도 계속 유지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뇌과학에서는 다이너믹스 분야와 접목한 분석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픽스드 포인트 파인더 같은 분석 방법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최근 뇌과학에서 조명받고 있는 Latent Factor Analysis via Dynamical Systems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시간 관계상 이 방법론들을 적용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향후 추가 분석을 진행하여 가설을 검증해 볼 예정입니다.